네, 오늘 제보 사연은요, 약 15년 전 사회 초년생이었던 사연자분이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면서 겪게 된 아주 기묘하고 섬뜩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연자분께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현재 광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사연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제게 트라우마로 남은 정말 끔찍한 사건에 관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그 당시 저는 막 취업을 한 사회 초년생이었고 그때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취를 했던 곳은 지어진 지 꽤 오래된 5층짜리 낡은 빌라 건물이었는데 월세도 굉장히 저렴했고 또 직장과도 거리가 가까워서 나름 만족을 하면서 이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나서 대략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제가 퇴근을 하고 옷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옆집인지 윗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깜짝 놀라서 조용하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죠. 한참 그 소리를 듣다 보니 그 소리는 바로 옆집에서 나는 소리였고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저도 혼자 사는 여자인데다 솔직히 무섭기도 해서 쉽게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가 비명소리는 멈췄고 일단 그날 일은 그렇게 넘어갔었죠. 하지만 그 뒤로도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은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이 소리는 낮이건 밤이건 시간대도 불규칙했었는데 저는 비명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무섭고 또 스트레스까지 받아서 그 당시 불면증까지 생길 정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 집에 들어온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을 시점에 저도 화가 나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결국 옆집을 찾아가게 되었죠. 저기요, 저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근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옆집 여자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을 하면서 다른 말은 일절하지 않았고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제 말에 효과가 있었는지 옆집에서 들리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저도 잘 해결된 것만 같아서 아무 문제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한날은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빌라 입구에서 1층에 살고 계신 아주머니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뭔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사를 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아주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이사 당일 정리까지 도와줄 정도로 제게 친근하게 다가오셨고 가끔가다 반찬까지 챙겨주실 정도로 고마운 분이셨는데 갑자기 싸늘하게 쳐다보시니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집으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뭔가 마가 꼈는지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당시에 꽤나 중요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고 팀원들과 같이 일을 하다가 제 실수 하나 때문에 다른 팀원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생겨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평소 멀쩡하던 귀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증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장 박동에 맞춰 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현상이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원인은 찾지 못했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 증상이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더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3달도 버티지 못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에서 폐인같이 지내면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렇게 대략 2주 정도 지났을 때쯤 제가 하도 연락이 안 되니 엄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때 제 모습을 보고 엄마가 깜짝 놀라셨고 지금 당장 본가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 집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고 또 일자리를 다시 구하는 중이라 조금만 더 버텨보겠다고 했더니 저희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3달 후에도 이러고 있으면 그냥 본가로 들어와야 한다고
저와 몇 번이나 그렇게 약속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셨죠. 엄마가 왔다 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제 모습을 보니 참 한심하게 느껴졌고 정말 이렇게 계속 살다간 제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샤워를 하고 일단 산책부터 해보자 싶어 무작정 밖으로 나왔는데 그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날 밤 산책로를 걷다가 광주천 다리 밑을 지나야 해서 그리로 걷고 있었는데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로 보이는 노숙자 한 분이 앉아 계셨고 저는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잠깐만 기다려보라면서 저를 불러 세웠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그분 눈빛이 뭔가 선하게 느껴져서 일단 걸음을 멈추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었죠. 아가씨,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특히 귀가 많이 불편하지? 그 아주머니는 대뜸 제 귀가 아플 것 같다면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너무 신기해서 제 증상을 짧게나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머니는 제게 정말 믿기 힘든 무서운 말씀을 꺼내셨죠. 어떤 삐쩍 마른 여학생이 제 옆에 꼭 붙어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그게 아주머니 눈에는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도 뭔가 소름이 끼치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일단 그 집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만 반복을 하셨고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 왠지 그 아주머니 말대로 제 옆에 어떤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좀 찜찜하긴 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냥 흘려듣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약 일주일 뒤 면접 날짜가 잡혀 모처럼 신경을 쓰고 나왔는데 빌라 복도에서 정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고 저는 그때 헛구역질까지 하면서 겨우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서 나는 냄새겠지 라고 넘겼는데 그날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악취는 계속해서 복도에 풍기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현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복도로 나가봤는데 저희 바로 옆집에 폴리스 라인이 둘러져 있었고 경찰과 구급대원까지 와 있는 꽤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경찰 한 분이 오셔서 몇 가지를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옆집이랑 교류가 있었는지 평소 얼굴은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셨고 저는 얼굴은 모르고 몇 달 전에 하도 시끄럽게 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 있다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뭔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제 연락처를 물어보셨고 저는 심란한 마음으로 다시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옆집 사건으로 인해 조사 요청 전화가 왔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참 섬뜩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옆집에서 발견된 다이어리 때문이었는데 그 다이어리 안에는 저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고 심지어 제가 다녔던 직장명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제 정보가 그 다이어리에 왜 적혀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아직 그 부분은 조사 중이라고 하셨고 혹시 그 여자와 따로 마주친 적이 있거나 저를 따라온 적은 없었는지 몇 가지를 더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다른 주민들에게 확인한 내용도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항의를 한 게 화근이 되었는지 아마 그 시점부터 옆집 여자가 빌라 주민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정보도 파악이 되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혹시 제가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제게 앙심을 품어서 제 뒤를 캐고 다닌 게 아니었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고 또 1층 아주머니가 왜 그런 시선으로 저를 쳐다봤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채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빌라 주민에게 사건의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빌라 옆집에는 엄마와 딸 둘이 살고 있었고 14살이었던 중학생 딸은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참다 못해 옆집에 항의를 하러 갔던 그날, 문 뒤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던 목소리는 엄마였고, 시도 때도 없이 비명을 지른 건 학대를 당하던 중학생 딸이었던 거죠. 제가 항의를 하고 나서 비명이 들리지 않았던 건 아마 그때부터 딸을 방에 가두기 시작했던 게 아닐까 싶었고, 그 엄마는 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장기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었는데, 결국 엄마가 딸을 폭행하면서 딸이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는 게 제가 들은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딸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두고 집안 베란다에 방치를 해놨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날 맡은 악취가 바로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였고, 그걸 그대로 방치한 엄마라는 인간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더 머물기가 너무 무서워서 며칠 뒤 짐을 싸고 본가로 들어가 지내게 되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본가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지금까지 괴롭히던 이명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명이 낫고 나니 예전에 광주천 다리 밑에서 봤던 그 아주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제 옆에 붙어있던 삐쩍 마른 여학생이 옆집에 살던 그 학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설령 그 학생이 옆에서 저를 괴롭혔다면 제가 그 집에서 나와서 괜찮아진 건지, 아니면 사건이 해결되어서 억울함이 풀려서 절 떠나간 건지 아직 정확한 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살던 빌라는 현재 철거를 하고 그 위치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가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학생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쓸쓸한 기분이 듭니다. 제가 괜히 옆집을 찾아가서 그 학생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 하는 죄책감까지 들게 하는 그런 잊지 못할 경험이라 이렇게 괴들남님께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듣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연자님께서는 당시 옆집을 찾아가 항의를 했던 그 일이 그 학생을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고, 단순히 비명소리 때문에 항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자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속에서 가장 기이했던 부분은 다리 밑에서 만났던 아주머니의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그 아주머니의 눈에 뭔가가 보였던 건지, 또 사연자분을 괴롭혔던 이명이 그 학생과 어떠한 연관이 있었던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을 그 학생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부디 이제는 편안한 곳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